저는 60대 초반의 여자이고 40년 전에 고모님의 중매로 같은 지역에 사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저는 당시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 남자는 중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소문을 듣기로는 그 남자 집이 꽤 잘 사는 집이라고 들었는데 중학교 졸업장도 없을 정도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그래서 결혼을 망설이고 있으니 고모하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땅 부자라는 소문도 있고 큰 가게도 운영하고 있으니 결혼해서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돈 못 벌어서 빌빌거리고 사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나을 거라고요. 정 그러면 맞선이라도 한번 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고모님과 함께 그 남자와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쪽 부모님은 저를 보고 이런저런 것도 물어보시고 참하다, 마음에 든다,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정작 결혼할 상대는 저를 가끔 곁눈질로 쳐다만 볼 뿐 별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맞선을 보고 집에 돌아온 다음 날 그 남자 부모님이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신다며 이 결혼은 무조건 성사시키자고 하루가 멀게 기별이 왔습니다. 그 남자도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지 몇 번 연락이 와서 차도 마시러 가고 극장에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그때 그렇게 몇 번을 만나고 보니 우리 결혼은 당연히 진행되는 분위기로 흘러갔고 그렇게 저는 22살에 그 남자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결혼해서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한 사람만 노력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하고 결혼만 했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깨가 쏟아지는 신혼 재미는 아예 없었고 그저 부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격식만 차리고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이미 정을 나누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루가 멀다고 그 여자를 만나러 다니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러서 수도 없이 다 일렀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 아버지 알면 온 집안 발칵 뒤집힐 테니 그만 그 여자는 정리하고 빨리 애나 만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말을 들을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사달이 났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사실을 어디에서 듣고 온 시아버지는 당장 그 여자를 끊어내라고, 안 그러면 그 여자를 직접 찾아가서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을 테니 그리 알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난리를 치니 남편도 한동안은 조심하는 듯 했지만 보고 싶은 여자를 못 보게 하니 그 화살은 저한테 돌아오더군요. 하나부터 열까지 못마땅한 듯 시비를 걸고 저하고 한 방은커녕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끔 시아버지 몰래 그 여자를 만나고 오는 눈치였는데 그 여자를 만나고 오는 날이면 저한테 더 모질게 대하고 모진 소리를 퍼부어댔습니다. 인생이 어쩜 그리 서럽던지요. 결혼하면 금슬 좋은 부부까지는 아니어도 서로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사이는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우리는 부부로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멀리하니 애가 생길리 만무했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나마 저를 생각해주던 시부모님도 애가 생기지 않으니 아들 탓은 없고 제 탓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 건강이 위독해졌고 이듬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초상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자를 만나러 달려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고 철딱서니가 없네, 언제 정신 차리나 탓을 하기도 했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그래도 믿을 곳은 아들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도 남편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러 가면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했고, 남편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오면 저한테 차도 내오고 과일도 내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꼴을 보고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나는 이 집에 시집 와서 무슨 죄로 이러고 사느냐고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2번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 이혼 도장 찍자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지 네가 좋아서 살고 있었던 거 아니라고 하면서 이혼하는 즉시 재혼하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 여자랑 재혼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썩 내키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소방 맞다시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난 후 친정으로 가지 않고 다른 도시로 나왔습니다. 여상을 나와서 주산 1급 자격증이 있었던 저는 처음에는 작은 건축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저를 한동안 지켜보시더니 성실하고 실력도 좋아서 이런 데서 일하기는 아깝다고 하시며 은행에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사장님은 그야말로 제 인생의 은인 같은 분이었지요. 저는 은행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악착같이 벌고 성실하게 모으니 돈 불려가는 재미가 있더군요. 결혼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니 그깟 결혼이 무슨 소용이 있나. 혼자 벌고 혼자 사는 때가 훨씬 마음 편하고 좋았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모이고 숨통 트고 살만할 때쯤 저는 몇 년 만에 친정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도 고모님도 그새 많이 늙으셨더군요. 고모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그 여자가 집에 들어오고 난 후 시어머니는 쪽박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서방하고 그 여시 같은 여자가 네 시어머니 살살 구슬려서 그 많은 땅이며 가게를 아들 앞으로 다 돌려놓았지 뭐야.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기고 나니 그 여시가 그 노인네를 대접이나 해주겠니? 식모처럼 부려먹고 돈은 한 푼도 안 쥐어주고 사는 게 고생인 모양인지 에휴, 하루는 나를 찾아와서 눈물을 찍어내더라. 그래도 그 재산이 최서방한테 고스란히 남아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너도 알다시피 중학교도 졸업 못한 최서방이 아는 게 있니? 혼인신고도 할 듯 말 듯 하면서 결국은 혼인신고도 못했지. 그 여시가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여기 도장 찍자 하면 도장 찍고 그 여시 치마폭에 쌓여서 재산도 거의 다 잃은 모양이더라. 아유. 전 남편의 재산을 가로챈 그 여신은 다른 남자 만나서 야반도주했고 전 남편은 매일 술로 산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더군요. 안타깝기는 했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니 남 탓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고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근무하며 계속 혼자 살다가 40 중반에 제 인생 2번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가 이혼하고 처음 취직했을 때
저를 은행에 소개시켜 주었던 작은 건축 사무실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사별한 지 10년째 되던 해 아들을 장가 보내고 기분 좋게 취해서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혼자 자식 키워서 장가까지 보내고 나니 너무 기분 좋아서 한잔 했다면서 혹시 시간 되면 자기하고 한 잔만 같이 해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있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원래 참 말이 없는 분인데 그날은 술 기운 때문인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계속 혼자 살 거냐고 묻더군요. 제가 이제 와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결혼해서 이혼하고 나니 내가 흠 있는 여자인 것 같아서 남들 보기도 부끄럽고 바람 피우는 남자 한번 경험하고 나니 남자는 이제 평생 안 만나도 될 것 같아요. 바람 안 피우는 남자는요? 저는 지금껏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고 사별한 후에도 여자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요. 그래서 제가 단 한 사람이 누구냐고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나이 50이 넘은 양반이 수줍게 웃으면서 그 사람 바로 내 앞에 앉아있다 하시더군요. 그때 제 얼굴도 붉어지고 사장님 얼굴도 붉어져서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술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장님이 엄청 용기를 낸 듯 말했습니다. 혹시 자기 한번 만나볼 생각 없느냐고요. 그때 저는 너무 심장이 뛰어서 뭐라고 대답을 할 수도 없어 그냥 웃기만 했고 사장님은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면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도 그분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사장님은 3년간 만남을 유지하다가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작은 건축 사무실 사장님이었지만 그 후 회사가 성장해서 사장님은 중소기업 사장님이 되었고 그분과 결혼했으니 저는 중소기업 사장 사모님이 되었네요. 그분이 말씀은 없지만 마음씨는 진국이라서 저는 그분과 결혼하고 난 후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팔자에는 없을 것 같았던 호강이란 것도 하고 살다 보니 사람 인생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구박덩이로 살던 제가 중소기업 사장님의 아내가 되어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 인생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는 회사 이야기를 하는 법이 없는데 하루는 한 사람을 해고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사람을 해고를 시키느냐, 무슨 큰 잘못을 했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회사에 청소를 하러 오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지갑에 돈도 손을 대고 회사 물건에도 자꾸 손을 대는 것 같아서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라고 했다더군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만 다녀가면 돈이 사라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물건이 없어졌다는 사람도 있어서 CCTV도 확인하고 경찰에 조사를 하니 그 아주머니가 훔친 돈과 물건이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건과 돈은 모두 돌려주기로 하고 적당히 합의를 봐서 철창행은 면하게 해주었지만 더 이상 회사에 둘 수는 없어서 해고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청소하면서 착실하게 살면 될 텐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물었더니 공교롭게도 제가 살던 지역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전 남편과 살림 차렸던 그 여자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다 나대요. 그 여자는 전 남편의 재산을 싹 가로챈 뒤로 떵떵거리며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 여자도 무슨 일을 겪었는지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 남의 호주머니나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으로부터 그 여자 이야기를 들은 지 3일째 되던 날, 집에 그 여자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더군요. 합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앞으로는 착하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저와 남편 얼굴은 쳐다보지도 못한 채 코를 바닥에 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나 알아보겠냐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그제야 저를 제대로 살펴보더니 귀신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 여자, 그때 그 여자가 사모님? 그래, 맞아요. 그때 당신 때문에 소방 맞듯 이혼한 그 여자가 이 사람 아내가 됐네요. 전 남편 재산을 다 빼돌렸다던데 어디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살아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본물 터지듯 그동안 일을 쏟아냈고 자기하고 동거하던 남자가 노름으로 그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서 청소를 시작했는데 일은 이렇게 됐지만 다시 자기를 써주면 안 되겠냐고 은근슬쩍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먹고 살기 힘들어 보이는데 이 과일 바구니도 들고 가서 드시고 다시는 절도도 하지 말고 남의 등쳐먹는 짓도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충고하고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 여자를 보니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세상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구나. 한 번 사는 인생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남은 생이라도 도덕적으로 착실하게 살길 바라면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